안녕하세요, 윤례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부안군 봉암리 473번지에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의 생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역마다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경상도에는 경주 최부자, 충청도에는 김갑순 선생, 그리고 호남에는 인촌 김성수 선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주 최부자와 김갑순 선생에 이어 인촌 김성수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선생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평가받는 인촌 선생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와 동아일보 그리고 경성방직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대 부통령에 선출되어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문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인촌가가 어떻게 해서 호남 제1의 부자가 되었고 또 시대적 인물을 배출할 수 있었는지 풍수적 관점에서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1박 2일에 걸쳐 선생의 고조부, 증조부 그리고 조부 묘소와 함께 선생의 생가를 답사하였습니다. 답사하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생의 가문은 풍수를 신봉할 정도로 명당사랑이 남달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 1명당을 고집하듯 고조부를 제외하고 증조부모와 조부모 묘소는 합장하지 않고 따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에도 묘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선생의 가문이 크게 번창해까지는 두 번의 명당발복이 있었는데 인촌가의 뿌리가 되는 격발 시점이 있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생의 가계도를 보면 고조부 김도유 선생, 증조부 김명환 선생, 조부 김유엽 선생, 양부 김기중 선생, 친부 김경중 선생, 그리고 인촌 김성수 선생입니다. 조부 김유엽 선생 때에 이르러 첫 번째 명당발복이 있었는데 인촌가의 뿌리가 되고 명당발복의 대명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서 김인우 선생의 후손으로 뼈대는 있지만 가난했던 선생의 집안은 조부 김유엽 선생이 고창갑부 정계량의 사유가 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유엽 선생이 장인인 정부자로부터 논 40마지기를 받아 근검절약과 성실함으로 재산을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던 정부자가 세상을 뜨자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만석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빈한 선비의 집안의 아들이었던 김유엽 선생이 처가의 재산을 물려받아 만석군이 된 것은 명예와 돈을 모두 갖춘 부귀쌍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발복입니다. 조부 김유엽 선생이 만석군이 이르기까지는 타고난 사주팔자와 시대적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택발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산 110번지에 있는 고조부 김도유 선생의 묘소 때문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고조부 김도유 선생과 고조모 광상김씨가 합장된 묘소입니다. 인기우선을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고 남은 여기는 275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비석에는 을좌 신양으로 기록되었지만 집안 정침으로 묘자 유양입니다. 해발 320m에 조성되어 주변 사격이 선이 굵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령 또한 튼실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조부모의 묘소는 진열처에 적하게 모셔진 명당입니다. 김유엽 선생에게 김도유 선생은 조부입니다. 고조부인 김도유 선생의 묘소를 조성하고 조부인 김유엽 선생이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유엽 선생이 고부 정부자의 사회가 되어 만석군이 되고 또 훗날 인촌가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풍수적 요인은 고조부모의 명당발복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조부 김도유 선생의 묘소로 김유엽 선생이 발복을 하였고 그것이 인촌가의 초석이 되어 훗날 교육과 경제, 언론에 투자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물이란 모으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부불 3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촌가는 세간의 속설을 뒤로하고 3대째인 인촌 선생 때 이르러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상사 인과가 있는 법, 인촌 김성수 선생이 근대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가장 뚜렷한 동력은 부안군 산내면 지설이 산 38-1번지에 있는 증조부 김명한 선생의 묘소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증조부 묘소인데 풍수계에서는 용이 날아 하늘 올라가는 비룡승천형이라고 합니다. 용수솜 치는 내용을 보면 왜 하늘을 날아오는 용으로 비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격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기우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고 남은 여기는 275도로 빠져나가 표시한 지점에서 수기철을 만나 멈추었습니다. 증조부 김명한 선생의 묘소는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진 명당으로 역량 또한 대단합니다. 묘역을 보면 제절을 확보하기 위해 축대를 쌓았습니다. 축대를 쌓았다는 것은 전순이 짧고 경사졌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파는 청룡 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적확하게 점열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옛날 이 자리를 찾고 점열했던 그분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촌가 선영에서 증조부 김명한 선생의 묘소가 최고의 명당자리입니다. 그리고 증조부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인촌 김성수 선생이 태어났다고 유추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산 60-1번지에 있는 증조모 전의이시 묘소입니다. 이 국세를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갈마음수형이라고 합니다. 인기좌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증조모 묘소 바로 옆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150도 손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주변 사격이 뚜렷하고 힘있는 자리인데 아쉽게도 실효를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조부와 증조부를 명당에 모신 인촌 선생의 선영을 답사하면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풍수의 인과의 법칙과 세상살이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시간은 인촌 선생의 조부모 묘소와 선생의 생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